햇빛을 못 본 날이 며칠 이어지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피곤한 날이 늘고 괜히 짜증이 잦아지고 한숨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선 나를 보고 멈칫하게 됩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지? 눈밑이 퀭하고 피부는 푸석하고 웃어도 생기 없이 느껴지는 그 낯선 얼굴. 몸이 문제인가 싶지만 병원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D 단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해졌을 뿐인데 몸의 리듬 전체가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에 좋은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저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는 수준에서 비타민 D를 기억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비타민 D는 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영양소는 몸 전체를 조율하는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노화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비타민 D는 근육세포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젊었을 때는 밥을 먹고 가벼운 움직임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쉽게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 수치가 낮아지면 이 과정이 마치 끊긴 듯 멈춰버립니다. 똑같은 식사를 하고 비슷한 생활을 해도 지방이 잘 타지 않고 오히려 쉽게 몸에 쌓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잠가버린 셈이지요. 그 결과 근육은 조금씩 약해지고 복부 지방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비타민 D는 또 하나 몸속의 만성 염증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이라 하면 감기처럼 열이 나는 급성 증상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건 조용히 지속되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 없이 몸속 깊이에서 세포들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근육은 회복이 느려지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이 염증 반응이 점점 더 쉽게 일어나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염증을 진정시키는 능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또 비타민 D는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우울감, 불안, 기억력 저하가 훨씬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타민 D는 뇌 속 신경세포의 회복과 유지, 그리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 영양소 하나가 부족할 뿐인데도 몸이 피로하고 무겁고 감정이 자꾸 가라앉고 생각이 느려지고 깜빡깜빡하는 현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중요한 영양소가 정작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부족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살은 잘 찌고 안 빠지는 몸이 당연하다고 느껴졌다면 그건 나이가 아닌 결핍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피부 자체가 햇빛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짧게 산책만 해도 충분히 생성되던 비타민 D가 60대 이후에는 같은 햇빛 아래 있어도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화로 인해 바깥 활동 자체가 줄어들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햇빛에 노출될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음식으로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음식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생선이나 간유, 달걀 노른자 등에 소량 들어있긴 하지만 이를 매일 꾸준히 적절한 양으로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매일 기름기 많은 생선을 먹을 수도 없고 그만큼 먹는다고 해서 흡수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서서히 시작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초반에는 특별한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몸은 이미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생각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 오래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서서히 늘고 뱃살이 단단해지며 잘 빠지지 않는다면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에너지 소비가 느려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비타민 D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며 의욕이 떨어진다면 이는 우울증의 전조라기보다 뇌 기능을 지지해주는 비타민 D 부족에서 시작된 감정 변화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의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은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지만 쉽게 지나치는 변화, 기억력이 자꾸 흐릿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뇌 세포의 회복과 신경 전달 기능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단지 나이 탓으로 넘기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만성 피로, 근육 감소, 기분 장애,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변화는 아침의 가벼움입니다. 예전엔 눈을 떠도 이불을 걷어내는데 한참이 걸리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 허리며 어깨가 뻐근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 수치가 일정 수준을 회복한 후부터는 그 아침의 묵직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과 관절, 그리고 염증 반응이 조절되면서 실제로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에너지 회복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무릎과 허리에 달라붙어 있던 묵직한 통증이 잦아들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도 덜 뻣뻣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장을 본 다음 무거운 봉투를 들고 집까지 걸어오는 게 부담이었다면 이제는 오늘은 그리 힘들지 않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건 비타민 D가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회복 능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복부 비만 완화도 자주 보고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한다고 해서 바로 살이 쭉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이 잘 붙던 몸에서 조금씩 잘 빠지는 몸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비타민 D가 지방세포 분할을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과도한 지방 저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활동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기초대사량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뱃살이 단단하게 뭉치지 않고 천천히 빠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변화는 체중계 숫자보다는 허리띠 구멍이 헐거워지는 느낌, 셔츠가 배에서 덜 당겨지는 감각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체지방이 빠지는 속도보다 몸의 구조가 바뀌는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느낌은 훨씬 현실적인 변화로 다가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신체 변화와 함께 기분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할 일 없이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던 분들이 조금씩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고 괜히 짜증나던 일이 덜 거슬리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타민 D는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성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무기력하게 시작하던 사람도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걸어볼까? 오랜만에 시장에 한번 가볼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의 기초 체력이 올라오고 뇌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진짜 변화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일,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순간 방에 뭔가 가지러 갔다가 이유를 까먹는 경우,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하지만 반복되면 걱정이 되지요. 비타민 D는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한 많은 분들은 단순히 살이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혹은 이제야 내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비타민 D가 만들어내는 진짜 변화입니다. 비타민 D 섭취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하루 2000에서 4000 IU 정도가 권장됩니다. 다만 개인별로 필요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작하기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3 형태가 흡수율이 가장 높고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고용량을 복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권장량을 지키며 피로감, 구역감, 심한 갈증 같은 부작용 신호가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영양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비타민 D라는 작은 변화가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렵지 않은 한 가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그 노력을 기억하고 다시 젊어지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